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찍살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권 말기가 됐기에 바른말 하는 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당신이 대권에 만약 꿈이 있다면 양심 선언을 하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하고 정확한 대권 의제 목표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묻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이 김어준이 때문에 어찌떠지 그거 다 붙어가지고 김어준이 뭐 이렇게 편들어주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국회 가서 배치단 김의겸이까지 이게 왜 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김의겸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TBS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BS부터. 자, 이제 TBS에 대한 김어준이가 오늘부로 이제 휴가가 끝납니다. 그렇죠. 휴가 간 건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3일간 없어졌으니까. 네, 내일부터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TBS가 한 거짓말이 점점 하나씩 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의 좀 한 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어준의 출연료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규정에도 없는 출연료를 지급을 했고, 실제로 김어준에게 2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는 문서까지 딱 증거가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TBS가 이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를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거를 공개를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출연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김어준의 출연료가 아니고 다른 출연자들. 네, 다른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자 보십시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료 내레이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보시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나레이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50만 원 받았다고 TBS가 보십시오. 내부 결제했어요. 떡대 있네. 근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TBS가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 서울시가 한 게 아니에요. TBS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나레이션을 네. 공개하고 네, 나레이션 한 사람은 공개해주고 김어준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유지는 김어준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CMG 많이 넣으면 뭐 안 되나 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참나. 더 대박인 거는 이 가수 현미 씨 알잖아요. 가수 현미 씨. 현미 씨 있지. 네, 현미 씨. 이 현미 씨에 대한 출연료도 떡하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TBS의 이 현미 씨가 TV 민생연구소라는 걸 2019년 9월 20일 날 출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문서 안에 지급 계획서라는 게 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현미 씨가 출연을 해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게 이 출연료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50만 원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현미 씨는 공개하냐고요. 그것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떡하니. 근데 김어준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명세로 따지면 현미 씨가 훨씬 유명한 분이지. 그러니까요. 자, TBS가 말하기를 그때 김어준에 대해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어준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공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공장에는 내레이션 했던 분 그리고 현미 씨, 가수 현미 씨에게 정말 개인정보 이거 동의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구했다라 그러면 이거는 선별적으로 출연료를 공개한 거고 동의했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김어준에 대해서 아까 보십시오. 내부 문건입니다. 자, 내부 결제예요. 나레이션이라는 분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결제 올린 겁니다. 자, 그럼 김어준도 똑같이 내부 결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출연료 지급에 대해서 명분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부 결제는 TBS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제 TBS는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은 휴가 가 있다 그러고 이제 뭐 이제 수작을 하러 갔겠지. TBS는 지금 배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짜 얼토당토 아는 사람이 진짜 배지를 단 게 티가 팍팍 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여기 김진애가 이제 서울시 시장 후보 나간다고 배지 떼고서는 이제 김의겸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승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김우겸, 흑석 김우겸. 네, 흑석 김우겸. 부동산계의 흑석 그렇지. 김우겸. 야. 자,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다는 게 뭐였어요? 언론 개혁이란 거였어요. 자, 근데 언론 개혁을 말하면서 김어준 수호를 외쳤습니다. 즉, 김어준이 있어야지만 편향된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김우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다 못해서 뭐를 하자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보십시오. 정부 돈으로 포털 뉴스를 만들자는 거예요. 뉴스포털 있는 거는 잘 사용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들 우려먹을 때는 뉴스포털 마음대로 우려먹고 이제 안 도와주니까 내 팽개치고 정부 돈으로 뉴스포털을 만들자? 그러니까 김우겸 주장은 뭐냐면 지금 있는 그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포털의 편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정부 돈으로 포털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기요. 이건 이제 말 장난하는 거 보십시오. 정부 돈이 뭡니까? 정부에서 언제 돈 벌어다 줘요, 우리한테? 아, 정부에서 무슨 사업하십니까? 정부에서 무슨 뭐 기업 만들어 사업하세요? 정부 돈 결국 뭡니까?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세금으로 포털 뉴스 만들자고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정부 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야당에서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김우겸이 한다는 말이 정부는 지원만 하고 운영과 편집에 감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또 TV에서 하나 더 만들겠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포털판 TBS를 만들겠다. 포털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겠다. 그 포부로 밝힌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거를 국민 세금 들여 만들자는 겁니다. 야, 배치다니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언론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어겸이 자네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목숨 건 그런 언론인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은 아무 죄가 없어. 그 언론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언론 기레기들이 문제지.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TBS만 하더라도 서울시 시민 세금 약 400억이 들어가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들 잘못 없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국민 세금 들여갖고 뉴스 포털을 만들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보면 이 정권은 전신만신 다 전체주의예요. 다. 그냥 다 일률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볼 때 어떤 분은 네이버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다음을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야, 우리 국내에 있는 포털 뉴스는 또 못 믿겠다 싶어서 구글로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즉 이거는 각 포털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경쟁해야 될 일인 거지 관제 포털을 만들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거 만들려면 김어겸이 흑석동 집한 거 가지고 만들어. 아, 그것도 안 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정부 돈은 뭐 국민 세금 아니에요. 얘들은 국민 세금이 완전히 뭐 저거를 주면서 그러니까 호주머니 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냥 뭐든 그냥 완전히 딱 관제로 만들면 끝이다. 나라에서 운영하면 말짱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김우겸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요, 당신이랑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누굽니까? 네? 윤영찬이가 과거에 뭐 했어요? 보십시오. 카카오 들어와. 자, 국회로 들어와. 네, 보십시오. 이렇게 문자에 주호영 연설은 메인 뉴스에 바로 반영되네요. 보자마자 뭐라고 보냅니까, 윤영찬이가. 이거 카카오에 강력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도 걸릴까봐 그냥 문자로 안 보내고 안 걸리는 그 뭐죠, 그거? 텔레그램.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 딱 걸렸지.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생. 걸린 거 아닙니까? 찍혀가지고. 이런 대로 저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독재를 진행하듯이 들어와 나가. 왜냐면 이 포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데 관제 포털을 만들자고요. 이런데 정부 돈 들여가지고 관제 포털 만들자고요. 이런데도 이게 편집권과 운영권을 간섭 안 하시겠다고요? 참도 안 하시겠습니다. 아니, 저거들이 독재 정권식 포털 장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저거 입맛에 안 맞다고 국민 세금 들여서 간제 포털을 만들자고 하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흑석 김혜겸. 아, 저는 참 명세 기자 출신이면. 아, 그러니까요. 중립을 지켜야지, 중립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김우겸이 어쨌든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한겨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의 기능이 뭔 줄 아세요? 몰라야지, 네. 알기를 못 알겠어.
자, 언론의 기능은 언론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언론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언론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럼요. 왜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할까요? 언론의 기능 때문이에요. 언론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권력의 권력을 네,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요. 언론이.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돈 들여가지고 관제 포털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김어지 같은 거 하나 더 세워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권력의 감시와 경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장 비판하는 글 쓰면 뭐가지 날아가는데. 거기 뭐야 그 김어겸이 그 뭐라 간제 포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초대 이사장으로 나를 좀 추천해줘. 내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정확히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언론인이란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란 사람이 언론의 기능을 몰라요. 아니 관제 포털을 만들면 언론의 기능이 안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 언론인이라고 있었던 거고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수했으니까 그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래놓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들이랑 소통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아니 언론의 기능이 엄연히 있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이 정권이 지금까지 계속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언론의 자유 얼마나 탄압했어요. 심지어 유튜브까지 탄압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관제 포털을 만드시겠다? 그것도 지들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 들여서? 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한겨레 신문은 뭐 기자들 윤리 강의나 이런 것도 교육 안 하나 진짜. 이것도 제목도 이 정해 뭐 K 포털, K-포털. 뭐 K 포털 이런 거 정하겠죠. 뭐 K 그렇지. 포털.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 그 돈 얼마 안 되잖아. 한 1조만 하면 만들 수 있어. 만들으라고. 자, 그러니까 결국 김우겸이는 포털판 TBS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자, TBS 관련하니까 제가 이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광화문 광장과 관련되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일단 400억이 더 들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그냥 가겠다. 뒤집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왜 그냥 가는지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의회와 손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고받은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행정가의 역할이다. 국민 세금 많이 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냥 두두시던지 아예 공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그냥 멈추세요. 이걸 왜 그대로 가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의회에서 난리 피우니까. 서울시에서 난리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재건축, 재개발 공약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책임자 처벌도 없이 그냥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행하되 적어도 이걸 한 서정혁과 그 부시장이라는 사람. 김학지. 네, 김학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가라. 어떻게 도면을 제대로 바꾸지도 않은 채 박원순이가 추진했던 그대로 박원순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권한대행이란 말로 이걸 추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벌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벌인 다음에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진행을 먼저 해요. 그래놓고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를 또 한번 분노케 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TBS와 관련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김어준이 쫓아날 생각이 없어요. 100% 없습니다. 자, 왜냐?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뭐라 그랬냐? TBS 보고 아예 안 봤는데요. 왜냐? TBS에서 스스로 비판을 부끄러워할 거래요. 야, 큰 꿈을 꾸십니다. 아이고 스스로 비판 부끄러워. 아유 착각하셔서. 아니 TBS가 스스로 비판이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진즉이 김어준 내보냈죠. 그렇지. 진작에 출연료 같지. 그쵸. 근데 지금까지 안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아니 부끄러워할 사람 보고 부끄럽다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진짜 부끄러워서
뭐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아니 지금까지 TV에서는 김어준이가 보여준 그 행태 중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거 봤습니까? 오세훈 시장. 진짜 되게 큰 착각을 하시는 건지. 아이 우리가 표를 57%나 몰아줬으면 이러시면 아니 되지. 자, 결국 뭘까요?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과 마찰을 겪을 수 있는 거 벌써 2개 깐 거예요. 뭐였습니까? 서울시 광장, TBS 김어준 문제, 마지막 좌파 시민단체. 이 3가지 중에서 좌파 시민단체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제일 밀어두고 일단 광화문 광장, TBS 김어준 논란 다 포기. 이거는 포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 그냥 서울시 의회랑 뭔가 갈등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 그냥 몰라. 배제한 채 그냥 내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만 잘할래. 이거 서울시 의회에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너도 줘.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TBS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방송해. 대신 교통방송만. 그런데 아직도 교통방송 안 해요, 이 사람.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간 이후에도 중국 대사까지 불러갖고 왔어요. 맞아. 근데 이런 사람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거니까 그냥 둬라? 야, 뭐 큰 생각하십니다, 진짜. 아니 우리가 그 강화문 광장 같은 경우 이제 오세훈 시장 이제 뭐 그 주장을 들어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광화문 광장을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었고 이러면 뭐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존 박 시장이 했던 그대로 가겠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좌파 시장은 우파가 한 걸 800억이나 돈을 들여서 뒤집어 엎어도 괜찮고 우파가 좌파 해놓은 걸 원상태로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욕먹을 일입니까? 그 욕먹더라도 밝힐 건 밝히라고요. 왜 800을 들여가 뒤집어 엎었냐고. 그걸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안 들어도 될 돈을 지금 드리잖아요. 제가 어제 광화문 광장 관해서 말씀드렸던 게 박원순이가 광화문 광장을 다시 뒤엎는다고 했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일제 잔재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무슨 일이 잔재를 없어. 예,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결국 박원순이가 왜 광화문 광장을 다시 뒤엎으려고 그랬냐? 그거 오세훈이 만든 거니까. 그럼요. 결국 오세훈이 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집어주고 싶으니까 박원순이 그렇게 뒤집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광화문 광장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일제 잔재를 없애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박원순이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 권한 대행이란 사람이 병가 가니까 이젠 직무대리까지 데려가다가 그거를 700 몇십억 하는 거를 사월 추진을 했습니다. 조금 멋대로. 그러니까요. 자, 저는 어제 참 국민의힘이란 곳에서 어이가 없었던 게 이걸 또 오세훈 씨한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자, 어떻게 쉴드를 쳐주냐. 생각해봐라. 박원순이가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오세훈 씨는 그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눌러 세우고 국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다시 돌려놓지 않는 거다. 큰 결정한 거다. 이렇게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야, 이렇게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비판해 이걸 모르는 거야.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 뭐 공사는 당신이 뭐 대승적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대행이나 직무 대리가 그 큰 공사를 719억이나 되는 그 큰 공사를 저거들 멋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원인 다 따져보고 잘못하면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고 이러고 난 뒤에 자 오늘부터 행사 그대로 뭐 공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공사를 처음 계획한 박원순의 의도도 이미 오 시장의 그 구조화 사업을 저거 취역 사업으로 재구조화 사업을 만들고 또 그걸 한편에서는 아예 우파들 거기서 집회 못하도록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예 광장을 반초토화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오는 동안에 그 밑에 공사를 위해서 재하청 하청 준 그 하도급에 좌파들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공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야지. 똑같이 얘기하면 어떡해. 저는 그냥 먼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뒤엎은 거 다시 되돌린다면서요. 그거 문제 있어서 어떤 과정인지 들여다본다면서요. 그거 약속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표 몰아줬어. 근데 그것 때문에 표 준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거 안 하신다 그럽니까? 제가 가장 화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책임자 처벌 안 하냐고요. 왜 책임자 처벌? 제가 왜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책임자 처벌하면 서울시 시의회에서 반발 일어날까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싶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려면 이 민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광화문 광장 하나 줬는데 이제는 오늘 보십시오. TBS도 안 하겠대요. 김어준 퇴출도 안 하겠대요. 스스로 비판이 부끄러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두자입니다. 뭡니까? 결국 감사원이 하라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감사원이 하느냐. 서울시 내에서 나서야 됐다. 서울시 감사에서 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원이 나시는 거 좋지 않아요? 둘 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슬슬 발 빼는 거 보십시오. 아니, 비판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고 TBS가요? 야, 아니 TBS 보고를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 400억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안 받겠다 이니 말이 되냐고요. 악착같이 보고를 받아야지. 자, 그런데 전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했냐? 조수진 의원이 전한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TBS와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0%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 아예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 안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를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 시장과 나는 일문일답을 정리하여 이같이 전했다라고 쓴 겁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말 못하겠으니까 조수진 의원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 건네고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으로 간본 거죠. 네가 공개해. 간본 거죠 결국. 조수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간본 거죠. 왜? 스스로 이렇게 밝혀버리면 더 욕먹으니까요. 나중에 문제되면 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조수진 의원이 그랬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저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저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스스로 공개를 못하시고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으로 간을 보십니까? 저는 진짜 실망했어요. 이래 되면 이제 좌파 생태계다 한번 보이게 그거 손 못 댄다. 손 못 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손 못 댑니다. 당장 뭐 그 강화문 공사 하나 가지고도 뭐 손을 못 대는데 아니 무슨 뭐 재개발 뭐 이거 하려고 시장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 딱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제가 강하게 강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셔라. 김어준 퇴출 빨리 하셔라. 좌파 시민단체 이거 빨리 밝히셔라. 장부 까셔라. 제가 되자마자 방송했었어요. 근데 다 까줬죠. 그쵸. 근데 그때 저희 댓글을 보니까 저희 욕 엄청 하더라고요. 기다려라.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기다려라. 라고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결과 보세요. 기다린 결과가 이거예요. 기다린 결과가 이거라고요. 심지어 이제 TBS는 자신이 스스로 말 안 하고 조수진 의원 SNS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 뭘 바랄까요 도대체? 야, 다 포기합시다 그냥 뭐. 자, 뭐 이래가지고 차기 뭐 정권 창출하겠다? 자 결국은 뭐예요? 아유. 결국은 나 민주당 서울시 의회와 마찰 안 겪겠다. 마찰 안 겪겠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뽑아준 이유가 김어준 퇴출시키고 광화문 광장 되돌리고 좌파 시민단체 척결하는 거지만 나도 알고 있어요 오세훈도. 그렇지만 뭡니까 결국 그거 듣느니 서울시 의회와 협의 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린 뭐예요? 그런 이유로 뽑아준 우린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뭐 오세훈 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거 하라고 표 던져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모두 진짜 하나같이 통일된 마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밀었던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빨리 서울시에 들어가서 좌파들 생태계를 전부 다 이거 박멸하고 강화문 광장 되돌리고
그런 시너지를 모아서 대선까지 가서 정권을 교체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내줘버리고 이제 만약에 좌파 상태까지 손을 못 댄다 이러면 그 오세훈 있으나 말하지 뭐. 그러니까 재건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결국 안 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래 놓고 다음에서 시장 선거에 다시 나오시겠다? 과연 뽑아 주실까요, 국민들이? 네? 과연 뽑아 주실까요? 재건축, 재개발 하나 했다고 과연 다음 시장 선거 될 수 있을까요? 경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자, 보십시오.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도 저렇게 잘 안 지키는 게 기성 정치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떻게 했나 말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윤 전 총장에게도 물어봐야 된다. 답을 들어야 된다. 해주겠지, 해주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세훈 시장 보세요. 찍어주면 해준다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맹목적 지지는 뒤통수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이거 대단하다고 봐요. 자, 오늘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 이분 초선 의원이에요. 경찰청장 출신.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적폐 수사 현장 지휘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 당신도 뭔가를 만약에 뭐야 저거 잘못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요. 있는 대로 다 밝혀라.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잘못 있는 거를 그대로 밝혀라. 그럼요. 공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으신 겁니다. 재판도 받고.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2년여에 따라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무죄가 대법 가서. 났죠. 대법 가서 무죄 난 겁니다. 근데 이거 총지를 윤석열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죄가 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진짜 한 집안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풍비박산 날 정도예요. 진짜 한 집안이 이게 구속이 안 되더라도 풍비박산이 날 정도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루 살고 있는 일과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들어와요. 그것도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이 해가지고. 그럼 난 가서 형사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재판 과정 준비도 해야 되고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가서 재판도 출석해야 되고. 왜냐? 안 그럼 나 감옥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또 어디심해.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윤 전 총장이 과거에 검찰 시절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말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적폐 수사가 다 정당하진 않을 거다. 그럼. 즉,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당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부당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밝혀라. 그걸 안 밝히고 그냥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적폐 수사에 부안해동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법농단에 무죄 난 사람들 여럿이 있죠. 이거 댓글 사건 무죄 난 사람들 여럿이 있죠. 기무사 계엄령 그것도 무죄 다 났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이재수 장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당장 무죄, 다른 것보다는 무죄 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당장 제 옆에도 계시잖아요. 그건 나도 가서 왔지. 네, 당장 제 옆에도 계시잖아요. 집회 사회 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무슨 법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제목 갖다 붙여가지고 암묵적 동조관계로 사람을 2년 3년씩 때리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당시 탕기국에 있는 집행부가 아니라 사회 보신 분이 감옥 들어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는 저보다가 형량이 작고 사회를 본 사람이 형량이 더 많은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윤 전 총장이 덮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을 두고 킹메이커를 하겠다라는 김무성과 김종인이는 열심히 이걸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왜? 윤 전 총장이 자기 세력에 들어오려면 누가 더 잘 덮어주나라고 대결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딱 보기에 김무성이 잘 덮어주고 있네. 김종인 잘 덮어주고 있네. 좀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아니 우리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도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일 텐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온 신문에 도배질해서 범죄자처럼 만들어 놓고 막상 무죄 받으니까 옛날 거 누가 정정 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해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록이 난 거 나중에 100년 후가 되면요 무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앞선 기록만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생 딱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를 덮을 수는 없다. 지금 보면은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 또는 뭐 제3장 3정당 만들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과거 덮고 가재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과정을 다 덮고 가재요. 그래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자기들만 덮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같이 미래는 함께 가야 되는데 덮어야지만 미래를 갈 수 있다는 이 논리는 도대체 뭐예요? 완전히 뇌피셜이죠 완전히 이거는. 저거들 다 정리를 해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도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또 저에게 윤석열 까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 겁나 많으실 거예요.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려보면 다 네, 왜냐? 안 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문재인의 부안의 동안 이 정권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확답은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 무효가 됐든지 문재인 퇴진에 나섰다가 전신만식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신발 하나 잘못 던졌다고 6개월은 살리고 8개월. 뭐 세월호 또만 하니까 네. 이것도 거의 6개월 또 때려가지고 2개월 더 살리고 그래 풀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잡아다가 감옥에 처박아 놓고 사람 생고생을 시킨 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손상희 TV는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계속해서 경계할 거고요. 자, 손상희 TV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그냥 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부터 우리가 상대해줘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쟤네를 갈라질 거니까 꼬라지가 지금 보면. 차라리 저런 강당 같으면 김용판 의원이 그냥 대권 나오세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보다 지지율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자, 할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바른소리하고 제대로 투쟁을 하고 전사다운 어떤 이런 용감성을 발휘했으면 나라가 이래 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엉터리로 나라를 운영하는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희 TV는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 그 다음에 소위 윤석열 총장을 킹메이커 만들어주겠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 경계심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그 사람에게 확답을 들어야 된다고요. 오세훈 시장 보세요.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잖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도 확답까지 안 듣고 윤 전 총장을 그냥 지지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나 잘못 내비두면 뒤에 조종하는 할배들 때문에 결국은 자칫하면 이제 개헌 가죠. 개헌에서 의원 내각제 가는 거예요. 네, 개헌 가죠. 낮은 단계 연방제 가고 그럼 뭐 공사는 되는 건 뻔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 전 총장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자신들이 킹메이커가 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갑이 된 다음에 이 좌파들과 문재인 감옥 안 가는 식으로 개헌할 수도 충분히 있다. 왜냐 이 사람들 목표는 문재인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한 자리 하는 거니까. 그 목표를 우리가 확실히 꿰뚫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윤 전 총장이 흔들려야죠. 흔들린다는 표현보다는 윤 전 총장이 확답을 구해야죠. 그래. 너 목표는 뭐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도대체 목표는 뭐야?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확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거의 뭐 어린이식에 준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불선이나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표를 몰아줬으면 그 국민이 바라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데로 가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나는 성공하면 다음에 또다시 뭐 시장이 될 수 있다.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정권이 그동안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 백신 후의 사망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정권이 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좀 뜨겁습니다, 지금. 왜냐? 돌아가신 분들이 다 같이 지금 국민청원 올리고 있고, 맞아요. 그 국민청원의 글이 언론의 포털에 글이 나오고 있고, 그 문재인가 심지어는 40대 조무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지시를 방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정권이 뭐를 하게 되냐 보십시오. 보상을 해주겠대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4건이나. 근데 왜 경청만 해주는 거 아니야? 제 말이 그 말이죠. 지금부터요. 꼼수 또 꼼수야. 자, 그러니까 뭐냐. 보상 신청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갈라지는 기준이 얼마냐면요. 30만 원이에요. 즉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났고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아니래요. 결국 뭐겠습니까? 30만 원 죽고 떨어지라 소리죠. 먹고 떨어져. 지금 현재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40대 간호사 그 병원비 뭐 1,000만 이상 나고 20대 그 뭐 마비 증상 오는 거기도 보니까 병원비 한 1,000만 넘어가더라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관계없다는 식이고 30만 원 아이고 누구 데리고 진짜 장난치는 것도 자, 아니고. 그러니까 소액심이라 그래갖고 3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뭐 병원비 또는 간병비 이런 겁니다. 자, 근데 30만 원 이상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망 사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권이 피해 보상 해줄 수 없다. 왜? 백신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결정.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아, 피해 보상 받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기사를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면 그게 30만 원 이하뿐이다. 경쟁에만. 네. 솔직히 이게 30만 원 이하인데도 제가 볼 땐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주는 거. 자,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할 때 진짜. 사먹으시 하고 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피해 보상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안전한 백신 들여와서 안심하고 맞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내가 백신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권이 발벗고 나서주는 모습. 보건당국의 공무원들이 당장이라도 병원 쫓아와가지고 나서주는 모습.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청원도 올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1인 시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 언론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0만 원 꼴랑 쥐어주고 조용히 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유, 참, 뭐, 보시다시피, 뭐,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더더욱이나 소상 TV까지 이래 되니까, 이거 뭐가 자꾸 뻗쳐서 화를 자제할 수가 없네. 그러나 뭐, 나라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면, 뭐, 이제 좀 뭐 바뀌어가려는 서울시에 기대를 걸었는데, 서울시도 그 모양이고, 하여간, 희망 잃은 4월이 또다시 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시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깨어나시기도 했고, 다른 분들도 전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저희 손생TV 후원해주시는 황치 로맥이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어제부터 성상TV 이 탄압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전화 주시고, 댓글 주시고, 뭐, 하여튼 이래서 후원도 해 주시고, 상당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뭐, 인사를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움 주심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총 진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